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준비 체조부터 먼저 하고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머니 시크릿입니다. 머니 시크릿. 작가가 김세혜 작가인데요. 이 책 내용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어울리는 책이에요. 아마 저희 공인모 동강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직장인 또는 육아맘들이겠죠. 또는 이제 둘 다 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세혜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면서 육아맘입니다. 또 이제 이 책은요, 이 작가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야기로 만든 책인데요. 상당히 책 내용이 흥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책 속에 이 주인공은요, 주인공 이름이 하루의 하루. 주인공 이름이 이쁘죠?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그래서, 주인공 하루도 직장인이면서 육아맘입니다. 어렸을 때 커 나올 적에 환경이 꽤 안 좋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부터 해서 온갖 불안, 두려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이제 2박 3일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연수를 가면서 드디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그래서 연수를 가면서 천사를 만나요. 그것도 수호천사. 수호천사. 자, 천사의 이름이 이대가 돼요. 이대. 그래서 이제 연수 기간 동안에 이 천사 이대가요, 이 주인공 하루에게 부의 마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머니 시크릿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를 책에 전부 다 이야기로 녹여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아주 책 내용이 몽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화를 읽는 기분인데, 그러면서도 분명히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까요? 자, 얘가 뭐냐면요. 오늘 하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현실은요, 현실 세상이 이 둥그런 원인데요. 원입니다. 그럼 이 현실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두 개의 세상입니다. 두 개의 세상. 하나가 스윙 월드고요. 다른 하나가 레인보우 월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스윙 월드가 이렇게 생겼죠. 얘가 스윙 월드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벗어난 부분이 바로 레인보우 월드입니다. 자, 두 개의 현실,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은요, 스윙 월드에 빠져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요, 암흑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두려움, 미래의 불안, 현실의 스트레스, 온갖 걱정들을 떠안고 늘 불안정하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스윙 월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스윙 월드에 빠진 사람들은 그 바깥 세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항상 여기만 빠져 있거든요. 마치 골프를 스윙하게 되면 그늘타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인공 하루도 직장 다니면서 계속 어디 빠졌다? 스윙월드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 1회가요, 2박 3일의 연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얘를 이렇게 벗어납니다. 레인보우 월드로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하루가 늘 감사하고요. 하루가 아름답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월드에 빠져버리면 돈 없다, 가난하다, 그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늘 걱정이 얹혀 살고요. 돈이 많아도 여기 빠져버리면 불행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비록 돈이 없고 또 가난하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부자가 되고요. 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자, 결론은 돈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행복한 오늘이 더 나은 내일과 큰 성공을 만들어주거든요. 아주 멋진 이야기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나 육아맘이라면 한 번쯤은 머리 식힐 때 이 책을 읽게 되면 분명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250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불러요. 리츠. 자, 이 파트는요, 매년마다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한 문제가. 그러면 정말 그런지, 자, 첫 시간 내어드린 기출표 있죠. 기출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면요. 제5장 부동산 금융론 찾으셨죠? 그러면, 자, 끝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까만 세모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잖아요. 자, 엄청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번 출제되느냐? 무려 17번요. 그리고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리츠는 항상 A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츠 정리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서 리츠 개념을 먼저 밑줄 긋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념. 동화면 1번 보게 되면, 자, 두 줄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란 두 줄을 밑줄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지난주 공부했던 MB에서 저당담보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회사 밑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츠 하게 되면 리츠. 자,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 RE, Real Estate, 부동산이잖아요. 자, I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말해요. TS가 트러스트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자, 이 회사는 우리나라 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 법은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양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꼭 필요한만 추려서 옮겨놓은 것이 우리 교재입니다. 이것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츠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가 잘 되는 것만 최대한 압축해서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제가 왔다 갔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물론 상법상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회사가 리츠가 가장 먼저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팔잖아요. 누구에게? 개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소액 투자가 됩니다. 개인들은 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는.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합니다. 자금이 들어가요. 자, 유의할 점은요. 리처는 주식을 발행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 그대로예요. 그럼 되게 주식 하게 되면 항상 연말에 배당을 받잖아요. 무엇이 목적이다? 배당이다, 배당.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배당이 목적이면 지난주 공부했죠? 자, 어떤 금융?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다른 말로 지분증권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모집한 자금으로 큰 자본을 조성해서요. 이 리트의 전문가들이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MBS를 삽니다. 즉, 지난해 정부했던 저당담보증권이죠.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자가 목적이죠. 이자 수익이 생겨요. 그럼 이제 MB에서 저당담보증권은 이자가 목적이니까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다른 말로 부채증권입니다. 대표적인 부채증권입니다. 출처가 잘 돼요. 비교합니다. 리트는 주식이니까 배당이다. 지분증권이 되고 MB에서는 이자 수익이 목적이니까 부채증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각종 부동산 개발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 개발해서 이제 특히 상가를 개발했다면 그 상가를 개발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개발하게 되면 월세 받죠.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자, 회사가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간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여기에 자금을 조달해서 이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면요. 큰 수익, 반대급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내게 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즉 리츠법에서는 바로 90% 이상이죠. 영어에 90% 이상을 이렇게 다시 배당으로 연말에 배당으로 되돌려주더라. 배당. 이런 형태가 바로 리츠가 됩니다. 리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사 법에서는요. 이 법에서는 리츠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책을 보시면 자, 1번 개념 보았잖아요. 그럼 2번 리츠의 특징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고 지나갑니다. 출제하는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3번이 있죠. 자, 부동산 투자사 법상의 리츠 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기니까 종류가 3개 나오죠. A번, B번, C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A번이요. 자기관리 리츠가 됩니다. 그러면 A번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줘요. 실체 회사,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바로 실체 회사가 되고요. 다음에 B번과 C번을 묶어줄래요. B번, C번. B번은요, 위탁관리 리츠가 되고, 다음에 C번은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줄여서 CR 리츠다. CR 리츠. CR 리츠로 줄여서 부를게요. CR 리츠. 따라서, 자, B번은 위탁관리 리츠, C번은 CR 리츠죠. B번, C번 묶어주고 적어줍니다. 명목회사. 명목회사는요,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 회사를 말이요. 즉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종류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 리츠예요.
두 번째가 위탁관리 리츠예요. 세 번째가 구조조정 CR 리츠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더니 자기관리 리츠가 바로 실체가 있다, 실제 회사가 되고요. 위탁 리츠와 CR 리츠는 합쳐서 실체가 없다, 명목 회사가 돼요. 그러면 실체가 있으면요, 그대로 모든 정선적인 영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에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게 뭘 가리키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 항상 근무하는, 상근이죠. 항상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 본점 외에 지점이 없어요. 점포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우리 시험은요, 이것을 잘 바꿔버려요. 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 상관하는 임직원이 없으면서 본점에 지점을 쓸 수가 없는 리처가 바로 자기관리 리처이다. 바꿔서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뀐 단어를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쉽게 출제가 돼요. 항상 바뀐 지문 조심하자. 그럼 이제 명목 회사는 두 가지인데요. 실체가 없으니까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모든 업무를 위탁하더라. 누구에게? 자산관리 회사가 돼요. 약으로 AMC입니다. 자, 에셋 자산이죠. 매니지먼트 관리. 그래서 컴퍼니 회사, 자산관리 회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하더라. 그래서 리처의 종료하게 되면 실체가 있는 자기 리처하고요. 실체가 없는 위탁 리처나 CR 리처가 있다고 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자, A번 보시면, 자기 관리 리처는 두 줄 그대로 윗줄 하세요. 실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자,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면서 자산의 모든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키고요. 자, 이런 문장을 넣으면서 이것을 위탁관리 리처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문장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B번, 위탁관리 리처나 C번, CR 리처는요, 자, 밑줄입니다. 첫 줄 끝에 보시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즉 실체가 없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그 4번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투자회사법. 자, 바로 이거잖아요. 법률이 법률. 그러면 이 법률은요, 양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 합쳐버리면 책이 한 권입니다. 양이 엄청나거든요. 다 할 수가 없죠.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여기서는요,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된다고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체크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또, 자, 법률을 추려서 압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딱딱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거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해서 그 정도만 숙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제가 잘 되는 거 체크하시고 이런 정도 보시면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세요. 보겠습니다. 1번. 자, 법 인격은요, 기업번, 주식회사죠. 니은번은요, 상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 보게 되면요, 설립, 리처 설립입니다. 설립은요, 기업번, 발기설립이다. 발기설립이 뭐죠?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전부 다 조달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적으로. 그러면 발기설립의 반대말이 뭐죠? 모집설립.
모집 설립은요, 회사 외부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자, 리츠는요, 모집 설립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발기 설립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담 없이 보시고요. 자, 니은번이 중요합니다. 니은번요, 꼭 기억하세요. 리츠는 밑줄 하세요. 현물 출자 설립은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설립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세요. 현물 출자가 뭡니까? 현물, 물건이죠. 대표적인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물건으로 출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지? 현물이 아니고 현금, 돈으로 출자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할 수 없다. 4번요. 설립 자본금, 돈으로 출자하죠. 자, 지금부터 기업번, 니은번 묶어주고 수선은 꼭 기억하세요.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기관리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5억 빨간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번요. 위탁리츠나 시알리츠는요. 실체가 없죠. 명목에서. 그러니까 위탁리츠나 시알리츠는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3억 빨간 동그라미. 그래서 5억과 3억은 꼭 기억하세요. 5억, 3억.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정리되고 있죠. 현물 출자는 설립 시 안 된다. 설립 자본금은요. 자,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이상, 위탁 리츠나 시알 리츠는 3억 이상. 동남 5번요. 제목도 안 읽을게요. X 하시고. 동남 6번 X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다음에 7번 최저 자본금 약간 아래 됩니다. 최저 자본금. 자, 최저 자본금은 첫 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리처의 최저 자본금은 다음 금액 이상인데요. 그러면 기업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자, 첫 번째 기업번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가 있죠. 얘는 얼마? 70억 동그라미. 70억 동그라미. 니은번요. 위탁 리처나 시알 리처는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잖아요. 얼마? 50억 동그라미. 50억. 따라서 70억, 50억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동그라미 8번 폐사 보지만 폐사고요.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다음에 9번 주식 공모. 주식 공모는요. 기업번은 버리시고 보지 마요. 니은번 보시면 리트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세 번째 줄 2년 이내 밑줄. 과거 규정은요. 뭐 1년 6개월 했다가 지금은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 또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30 동그라미 30.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해야 됩니다. 30% 이상 공모입니다.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주식의 분산. 주식 분산이 뭐냐? 더 쉬운 말로 1인당 소유한대요. 1인당 주식 소유한다. 자, 이건 중요해요. 예. 그러면 꼭 기억합니다. 기업번.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바로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50% 빨간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얼마? 50% 주식을 초과 소유 못합니다. 자, 초과 소유 한도 몇 프로?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40% 틀린 말이고 30% 틀린 말입니다.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자, 니은번도 밑줄 하세요. 시알리처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초과 소유 한도 50% 초과 소유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요, 뭐하고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리처 얘만 50% 초과 소유 못하고 시알리처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초과 소유 한도 얼마?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11번 제목 안 읽을게요. X 버리시고요. 12번 현물 출자 감 잡히죠. 앞에서 봤잖아요. 기업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13번요. 자산의 투자 운용. 얘는요, 그냥 읽어보고 패스하세요. 읽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 이런 것을 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동남이 14번, 15, 16, 17 다 보지 마세요. 네. 안 보는 게 차라리 도움될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18번. 처분 제한. 가볍게 기합니다.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요, 리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 가볍게 미쳐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미출. 대통령령으로는요, 5년 범위 처분 제한인데, 그 대통령이 상세한 내용은요, 아래 보니까 네모 박스가 나와. 이거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은 얼마? 1년. 그러니까 1년 내 처분하지 말래. 무슨 말이죠? 단타 치지 말래 말입니다. 투기하지 말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번 자산의 구성 알아야 됩니다. 자산의 구성. 기업번 리처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미션입니다. 총 자산의 100번의 80 이상을 80 동안입니다. 80% 이상을 단어 3개 있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MBS를 마련 그리고 현금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80% 이상 돼야 됩니다. 이 경우 또 미쳐입니다. 총 자산의 100번의 70 이상은 70 동그라미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하시고요.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20번요. 배당. 자, 배당은요. 기업번 보게 되면 자, 당연연도 이익 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다 해서 90 동그라미. 배당은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배당입니다. 다음에 21번. 차입과 사채 발행. 자, 지문 가끔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차익과 사채 발행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미음문 보게 되면요. 한 줄 밑줄입니다. 자금 차익과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배 동그라미 2배. 따라서 2배까지 차익과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다만 예외. 두 번째 줄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밑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쳤다면 자기 자본의 10배 동안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22번부터, 동남 22번부터는요. 자, 보지 마세요. 어디까지? 다음 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22, 동남이 23, 24, 25 패스하고 보지 마세요. 자, 지금 체크한 거 있죠? 여기서 우리 시험은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니까 258페이지죠. 표가 나와요, 표.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제가 리처, 이 많은 법, 시행령, 규칙 내용 중에서 선별해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얘만 체크했고요. 그 이상은 불가항력입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면 3월 되면 다음 과정은요. 표가 나오죠. 표를 보고 한 번 더 3월 때는 체크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네모 7번 부동산 개발 금융 괄호 1번 프로젝트 금융 있죠. 자, 얘만 남았는데 얘는요. 기출표를 보게 되면 리처보다는 준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따로 PF 금융은 따로 3월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금융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다음 차트가 교재 273페이지입니다. 자, 273페이지 보시면 차트 6장이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개발과 관리론. 이 파트는요. 전반적으로 출제 빈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개발 및 관리론은 크게 흐름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그럼 이제 잠시 강의 노트를 볼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부동산 금융은 목차업은 공급자 금융 3가지가 금융이 자, 리츠하고 PF 금융이 있죠. 방금 책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인데요. 개발 및 관리인데 흐름은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부동산 이용 활동입니다. 두 번째가요, 부동산 개발 활동이고요. 세 번째가 관리 활동이고, 네 번째가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용 활동은 넘어갈게요. 왜? 최근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계속 안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사각지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용 활동은요, 제가 딱 단어 4개만요. 요거 보세요. 체크만 하고요. 출제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따로 7월달, 8월달 문제 풀이 가서 설명만 듣고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에 개발 활동은 여기에서는 과정 출제 비중이 높아요. 보통요, 두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유의할 점은요, 개발은 이만하면 출제가 두 문제 되면 출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흐름을 보자면, 개발 활동은 작년 시험은 33회, 빵, 0입니다. 출제가 안 되었거든요. 출제가 안 되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요, 거의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개발은요, 원래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왔다면요, 득점하세요. 관리 활동 한 문제가 나와요. 마케팅 활동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면 조금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시험도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각각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안 나왔고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에서 겨우 두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요, 개발 두 문제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추가해서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은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이제 다음 주면 진도가 끝나잖아요. 양이 되게 많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1, 2월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개발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발을요. 그럼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3월, 4월 되면 개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엇박자 수업할 거니까 3월달, 4월달에는 관리하고 마케팅입니다. 3, 4월. 그래서 개발은 이번 과정 오늘 보고요. 관리 마케팅은 다음 과정에서 정리하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관리나 마케팅은 다음 과정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시험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체크는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개발 보겠습니다. 개발.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왜 필요합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시간 공부하는 부동산 특성이 있죠. 부부연계. 부부동성, 부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 연계 중에서 바로 부정성입니다. 자, 부정성 아시죠?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요, 절대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증가 못 시켜요. 증가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자. 이것은요, 바로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공급 증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만큼 용도를 바꿔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하게 되면요, 사실 여기서는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개발의 의의와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
우리 최근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의 종류, 분류가 나와요. 자, 분류는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인데 바로 공영개발이고 택지 공영개발 그리고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이 돼.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고 민간개발은요. 사적 주체 개발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세 가지. 그러면 다시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 두 문제가 주로 민간 개발이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다음에는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 자,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얘도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민간 개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정리하시고요. 다음에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얘만 정리하시면 거의 좋은 독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차 1번이죠. 개발의 의의와 과정. 의의와 과정인데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없잖아요. 화살표. 교재를 참고하자. 몇 페이지? 284페이지. 책을 봅니다. 284페이지. 자, 그러면 책을 보기 전에 요 이용 활동은요. 얘는 폐쇄했죠. 예, 책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런 것만 보세요. 네 가지만 먼저 체크해 드립니다. 자, 이용에서는요. 제가 단어 4개만 체크를 해 드릴게요. 27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집약도. 2번 동그라미. 집약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겨서요.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걸어 1번 도시 섣부를 현상 1번 동그라미 섣부를 현상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걸어 2번도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이것도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겨서요. 2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네모 3번 한 개지 있죠. 네모 3번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집약도, 다음에 섣부를 현상, 세 번째는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네 번째는요 한계지. 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77페이지입니까? 보시면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의 의의와 과정인데 의의가 몇 페이지죠? 277페이지고요. 과정. 이 과정이 또 뒷페이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얘가 284페이지 되어 있죠. 284페이지가 바로 이 과정을 말해요. 과정. 개발 과정입니다. 의의부터 먼저 봐요. 1번 의의를 보시면 항목이 1번, 2번, 3번인데요. 여러분들은요. 1번, 2번만 보시고 왜? 시험은 특히 이제 2번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은 양이 많아. 그냥 X 하세요. 안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패스해버리세요. 1번, 2번 보십니다. 1번요. 부동산 개발이란 밑줄입니다.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을 공간 동그라미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개량 동그라미 공간 개량.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은요 공간을 창조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다. 예. 한마디로 공간 창조 활동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2번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 가끔 출시되거든요. 자, 2번은 부동산 개발이란 얘는요 우리나라에 법률이 있죠. 개발 관련 법률입니다. 거기서 규정하는 개발의 정의인데요. 자, 세 줄 볼까요?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다.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두루뭉술 이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러나 단서 있죠. 단서가
출처가 몇 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미절하세요. 다만 미절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서 제외된다. 한 번 더. 시공을 포함시킵니까? 시공은 제외시킵니까? 시공은 제외시킨다. 예. 그래서 요 단서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발의 개념 보시면 되고, 개념.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요, 공간 창조 활동이고, 또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시공은 제외가 된다. 과정이죠, 과정.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과정이 나오기 좋은데, 우리 책에서는요, 과정이 훌쩍 뒷페이지죠, 뒷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바로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폐쇄점. 그러면 이제 284페이지 네모 4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단계. 얘가 과정입니다. 몇 단계? 7단계. 자, 7단계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순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부터 보게 되면 제 1단계는요.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가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세 번째가 부지 확보. 네 번째가요. 타당성 분석. 다음에 다섯 번째 금융 단계. 여섯 번째 건설 단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케팅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자, 네모 박스에다가 7개 수를 다 집어넣고 순서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1단계가 아이디어 단계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2, 3, 4단계를 조금 조심하시는데요. 자, 2, 3, 4번 가운데가 뭐죠? 3번이에요, 3번. 3번이 뭐지? 부지 확보. 부지 확보 전이 뭡니까? 전이 타당성 분석인데 앞에 뭐가 붙죠? 예비적 타당성. 그럼 그 다음 4번이 뭐죠?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3번 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자, 앞에 것은 예비적 타당성. 4번 단계는 예비적 빼버리고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2, 3, 4번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인데요. 부동산 개발은요,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지금은 워낙 유명한 도시죠.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인 도박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황량한 사막입니다. 흑허불판입니다. 그 사막을 개발업자가 이 사막에다가 한번 멋진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장 유명한 도박도시 라스베가스가 된 거예요. 바로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또 아이디어하게 되면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옛날에 그 박통 시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일단 박통하게 되면 지금은 인정하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구나. 그래도 경제 대통령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통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춘천에 지금은 소양강 댐이 있죠. 박통 시절 때 소양강 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양강 댐이 있으면 댐을 만들기 전에는요, 이게 있거든요. 남한강입니까? 다시 말하면 광물이 불어나 버리면 매년마다 홍수가 생기거든. 그 바람에 군데군데 홍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수 피해를 줄이자, 침수 지역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제 참 소양강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건설업계 총수를 4명을 불러요. 4명을. 요거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을 불러서 이제 충분히 이제 협의 검토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유명했던 현대그룹. 지금은 이제 작고하시지만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님 있잖아요. 현대 정주영.
자, 건설의 4대 총수가 대통령이 부르니까 이건 저러기잖아요. 이야, 이거 개발하는데 우리 회사가 발주만 맡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눈이 슈쁘게 가지고 발주 받으려고요. 참여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은 발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딴 생각, 즉 역발상입니다. 즉 아이디어. 예, 뭐를 짜내는 거예요. 만약 소양강댐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홍수가 없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침수직이 없을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한 일 동안 머리 싸매고요. 지도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적을까? 지도를 보면서 계속 지도를 뚫어지게 보니까 여기가 피해가 적겠다. 이걸 전부 다. 계속 머리 싸매고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좁혀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 지역이 최대한 홍수비가 적겠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역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간부에게 지시합니다. 야, 당신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 회사의 모든 현금 능력을 곱하기로 만들어. 더블로. 자금을 총동원하려. 그리고 자금을 곱하기 더블로 만들어서 여기 땅을 몽땅 올인해버립니다. 멋진 역발상이잖아요. 예. 남들은 발주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이미 이 미래를 보고 여기가 가장 피해가 적으니까 이 땅을 왕창 사는 덕분에 이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현대그룹은 일량 대기업으로 확 나가버립니다. 멋진 인생이죠. 멋진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또 개발은요, 이 창의력,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뭐가 중요해? 아이디어 단계. 다음에 자, 2단계는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개괄적 분석 적어줘요. 개괄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까? 한마디로 개괄적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2단계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개괄적 분석이 끝났다면 세 번째가 뭐죠? 부지를 확보하자. 쉬운 말로 입지 선정. 부지를 확보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타당성 분석이죠. 얘는 또 화살표 적어줍니다. 개괄적 분석이 아니고 구체적 분석입니다. 구체적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 분석이다. 현금 수지 분석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투자에서 이 공부했잖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선,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세후까지 다 분석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사업 같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업계획서하고 수준수표가 나오거든요. 이때가 몇 단계? 4단계, 4단계. 그러면 4번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인 분석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지문 2번이 있죠. 2번이 출제가 돼요. 2번이.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두 줄.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의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 여기다가 화살을 또 적어줍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땡땡땡.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빠져있네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느냐? 아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 땅에다가 큰 상가를 지어야지. 상가 빌딩 개발해야지. 상가 빌딩을 짓자. 했을 때 개발업자 A가 있고 개발업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 A의 예상 수익,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은 12%다. 개발업자 B, B의 기대 수익, 예상 수익도 12%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요구 수익률입니다. A의 요구 수익은 15%입니다. B의 요구 수익은 10%입니다. 이제 감 잡히죠. A는 개발한다, 안 한다, 기대보다 요구가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커야지? 기대가 높아야 됩니다. B는요, 기대 수익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투자하자. 그래서 이런 예가 바로 방금 밑줄 친 두 문장입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이렇게 똑같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체마다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업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5번요. 자금을 모집하죠. 금융단계. 금융단계는요. 다시 말하면 개발할 적에 자금을 끌어들인다. 바로 PF금융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금융. 이렇게 모집하고요. 이제 자금이 모아지면 6번째 공사해야지. 건설합니다. 그리고 7번 마케팅 단계는요. 마케팅 단계. 바로 분양하고 임대하고 파는 거잖아요. 분양인데. 그럼 이제 마케팅은 첫 줄, 임대와 분양 형태가 있는데 밑줄 하세요. 마케팅은 비록 끝단계 7단계를 하더라도요. 마케팅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룬다. 마케팅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마케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동말입니다. 초기. 마케팅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 시험은요. 마케팅은 중간 단계부터 필요한 틀린 말입니다. 초기부터 마케팅은 절대 중요합니다. 자, 이상의 개발 순서는요. 자,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7단계 순서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해서 개발의 의의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개발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